저분, 유명한 그분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었냐면 It's not about how smart you are 라고 하셨죠. It is about how smart you are. 그렇죠? 어떤 쪽으로 다 사람이 재능이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스마트한가를 보고 싶은 거지 얼마나 스마트한가, 머리가 계산을 얼마나 잘하고 문제를 얼마나 잘 푸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교육과정을 재구성이라는 말은 좀 거창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교과서 진도대로 따라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보다 저한테 맞춰서 저희 학생들한테 맞춰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스마트한 쪽을 찾아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면 제일 잘 전달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똑같은 걸 줘도 제가 자신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아까 그분께서 제시하신 저 여러 가지의 인텔리전스 중에서 제가 뭐가 잘 나오나 하고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verbal하고요, 뮤지컬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말 많은 애가 참 저런 쪽으로 재능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맨날 부르고 다니고 듣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맨날 선생님 뭘 그렇게 귀에다 꽂고 다녀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쪽으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인터퍼스널도 조금 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 교육과정은요, 두 가지의 트랙을 타고 가게 제가 만들어서 설계를 해봤어요. 하나는 오늘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그 팝송 수업, 팝스타라고 제가 이름을 매겨서 사용하고 있는 그 수업하고, 이야기하는 걸 또 워낙 좋아하니까 학생들이 그 단원 수업을 하고 그냥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중심 표현을 가지고 얘네가 이거를 1년짜리 쭉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 자기네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수업을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토리 빌딩과 팝스타 두 가지의 수업을 쭉 같은 트랙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원 같은 경우에도 순서를 바꾸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는 게 좀 더 이야기가 흐름이 자연스러울까를 생각하다 보니 이제 제가 매년 그 교과서, 저거는 그 이전 교과서고요. 올해 또 저희가 교과서가 다른 출판사 걸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제가 계속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단원의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그 단원 안에서 이제 흐름이 보통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차시로 운영을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맨 앞 시간에 팝스타 차시를 집어넣어서 아까와 같은 그 월 챌린지라든지 아니면 가사 배우고 불러보고 하는 활동을 넣고 나머지 5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배우는데 그 중에 마지막 차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쓰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도표에도 제가 옛날에는 처음에 재구성을 하기 시작을 할 때는 그냥 뭐 내가 재구성해서 나 편하게 애들하고 즐겁게 잘 효과 있게만 가르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 있죠. 진도표나 주간학습 안내나 이런 데는 나가는 것 따로 선생님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 따로 이렇게 되다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학생들한테 제시를 할 때도 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 이번 시간은 밥살 시간이야, 5시간 있고 그 다음 시간에 뭐 이야기 듣는 시간이야,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로고 많이 보셨죠? 네, 그 앞부분에만 학교 이름을 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임을 했었을 때에는 저희 반 이름을 거기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이전 학교에는 이전 학교 이름을 집어넣었었고요. 왜냐하면 저걸 처음 제가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 노래는 사실 많이 가르쳐 왔었는데 영어 전담을 제가 한 10년 넘게 하면서 많이 가르쳤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게 저 프로그램 시즌 1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너무 좋아해서 저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이제 쓰게 됐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거를 특히
동요 말고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 말고 대중적으로 부르는 그 팝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르치려면, 특히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가장 바닥 맨 아래 단계라면 그냥 재밌는 거겠죠.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 말고 노래도 하나 가르쳐 줬어. 나 저 노래 들어봤는데 바깥에 막 카페 가니까 가게 가니까 노래도 들려. 와, 재밌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면 거기 나오는 낱말 정도? 그쵸? 알아두면 나 거기서 그거 들어본 말인데.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그 말들과 표현을 좀 조합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만큼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수준. 근데 저는 하나 더 하고 싶었어요. 팝스타잖아요. 학생 친구들 앞에서 나와서 부를 수 있는 수준까지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냐면,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건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다. 그리고 뭘 하나, 그럼 어디까지 할까는 제가 이제 수준을 정했어요. 애들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을 수준까지 되면 되겠다. 근데 어떤 거 내가 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영어 시간이니까 언어적인 부분 줘야 할 거고,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냥 우리 재미로 노래 배우는 거 아니니까 좀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거면 좋겠고, 재밌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학습지 Word Challenge라고 해서 그 낱말들 가지고 비슷한 말 찾기, 반대말 찾기 하는 학습지라든지 가사 학습지를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을 언어적으로 제가 줄 수 있을 거라고 구상을 했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거창하죠. 네. 아무래도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요. 가족이나 뭐 우정이나 자기 자긍심, 자존심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우리 팝송에는 사랑 노래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안 다루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내 꿈을 찾아간다, 뭐 나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베푸는 사랑 이야기, 그런 걸 많이 하게 됐고요. 저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막 찾아서 보고 싶고 저한테도 쉬는 시간에 들려달라고 하고 궁금해해요. 그리고 사실 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학생들이 다음 노래를 또 궁금해하고 다시 듣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The Greatest Showman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좀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그 가수가 나왔던 뮤직비디오나 라이브 무대나 아니면 가수 자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좀 흥미를 갖게 해주면 본인들이 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제가 알려준 거 이외에 계속 찾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제가 이제 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보셨던 그 Word Challenge라고 하는 학습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위에서는 우리말 낱말을 찾고,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시노님, 비슷한 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안토님.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은 반대말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노래가 달라져도요, 선생님, 비슷한 말들이 노래 속에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무슨 노래에는 뭐 love가 이런 뜻으로 나와서 그거에 비슷한 낱말로 우리가 이걸 찾았어. 근데 이번 노래에 love가 또 나왔네? 그럼 얘는 여기서 이런 뜻으로 쓰였고 같은 낱말이라도 약간 다르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글 뜻도 약간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fire라고 하는 걸 다방면으로 생각을 한 것처럼. 그리고 그거의 반대말은 이번에는 이런 낱말로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냥 낱말을 이렇게 이거는 이거 사전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좀 그물로 형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가사 학습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낱말을 주는데 낱말이 우리 그 허머폰이라고 하죠. 소리가 비슷한데 같은데 스펠링이 다르고 의미가 다른 낱말들을 많이 제시를 해요. 아니면 아예 소리가 비슷하지만 다른 낱말들. 그래서 약간 식별력을 기를 수 있게 하면서 대신 뚫어놓은 구멍에 있는 어휘들은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해야 되겠죠. 저기에 좀 좋은 낱말, 뭐 가르칠 만한 낱말이라고 해서 길고 어렵고 아니면 이렇게 스쳐 지나갈 만한 낱말들을 적어 놓아서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죠? 시험을 해보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니네가 아는 그 낱말이 여기서 들렸어? 그럼 이건 이런 뜻이야를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놔요. 주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 아까는 언어적인 부분이었고요. 네, 이렇게 노래 제목들을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맨 왼쪽에 자기의 꿈 찾아가는 거 아니면 자기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제가 다루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같은 그 영화에 나오는 네, 유명한 곡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좀 더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 주인공들이 자기 꿈을 찾아 나서려고 할 때 나오는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사춘기가 좀 오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풋풋한 사랑 노래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Isn't She Lovely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스티비 원더가 자기 딸에 대해서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노래라든지 Thousand Miles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Thousand Miles라도 걸어갈 텐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창하지만 인류와 자연 Heal the World가 노래가 되게 긴데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가르쳐주고 나면. 그래서 제가 6학년 담임할 때 같은 경우는 저희 반은 졸업식 때 저거 부르자고 애들이 막 그래서 앞에 나와서 합창도 했었고 굉장히 좋아하고요. 옛날에 영어 전담하면서 학교가 작은 학교에 있을 때 도덕 전담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그 갈등, 분쟁, 뭐 평화 이런 거 하는 단원에서 저거를 틀어주고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여줬더니 상당히 흥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업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희 학생들이 제가 연차실을 할 때가 많아요. 2시간을 연달아서. 그러면 바깥에 나가지를 않고요. 이러고 있어요. 춤추는 애들도 보이시죠? 네, 가수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들도 엄청 좋아하고 남자친구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가수인 것처럼 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따가 대회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 대회 때도 약간 그런 흉내를 비슷하게 내게 돼요. 남자친구들은 또.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참여율이 되게 좋아지는데 왜냐하면 아까 그 시간에만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배우고 나서 나머지 5시간 있죠. 수업 시작할 때 저는 수업 종 치거나 얘들아 앉아라 대신에 그냥 노래를 바로 틉니다. 그러면 그게 앉아서 노래 부르자 수업 시작하자는 뜻이어서 학생들이 이제 가사지를 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이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이거 되게 조용한 노래인데 얘네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파이트송이라고 해서 원래 노래는 가수가 자기가 이제 뭔가 일이 되게 잘 안 풀리고 히트를 못 치다가 내가 이번에는 진짜 내가 나를 이겨볼 거야, 잘해낼 거야 하는 파이트송인데 이게 미국의 암병동 말기 암 환자들한테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얘네를 들려줬더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의 귀와 건강을 위해서 잠시 멈추고요. 얘는 이따가 또 보실 수 있으십니다. 쟤는 좀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담임을 하실 때도 좋고요. 왜냐하면 저희 반 애들이 바깥에를 안 나간다고 다른 선생님들이 쟤들은 왜 밖에 나와서 뛰어다니지를 않느냐. 저희는 노래만 불러요, 애들이.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회의 갔다가 늦게 들어오셔도 애들은 자기네끼리 노래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쟤들은 그냥 노래만 틀어주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쟤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금 영어 전담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안 틀어주고 어느 날은 또 바쁘니까 노래를 못 틀어주고 시작해야 될 때가 가끔 생겨요. 노래 왜 안 들어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이제 에너지를 한번 분출을 하고 수업을 조금 더 가라앉혀준 뒤에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외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 가볼게요. 아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 단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수업할 때 맨날 노래 같이 불러서 애들이 이제 노래가 어느 만큼 입에 있고 해서 단원이 보통 13개, 14개입니다. 1년에. 그러면 14곡을 배우는 거죠. 14개의 노래를 배워놓고 나서 마지막 노래 배울 때쯤에서 제가 안내장을 내보내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대회를 하겠다. 근데 연간 영어 교육 계획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실어놓고 그 다음에 연간 진도표상에도 그 대회하는 차시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계획서를 옮겨서 애들이 2시간을 해서 다 같이 모두가 참여하는 대회를 제가 만들게 돼서 여기 진도표상에도 보시면 제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른 리뷰라든지 다른 차시 교과서에 있는 모든 차시가 다 빠지고 그냥 진도를 쭉 그 상태로 나가니까 뒤에가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 보시는 리더스 디어를 낭독 공연하는 게 어디서 온 거냐면 스토리 빌딩에서 온 거고요. 그거를 학생들이 대본으로 만들어서 자기 반에서 모둠끼리 그 소리내서 하는, 읽으면서 하는 공연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전교 단위로 해서 이제 팝스타 대회를 합니다. 근데 대회는 여기 컨테스트 2차시가 있는 거고, 이거는 교실에서, 요 앞에 2시간은 교실에서 그동안 배운 노래 복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쓰느님, 앤터님 찾기 했었잖아요. 비슷한 말, 반대말 퀴즈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 우리 이런 거 배웠지 하고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공지는 한 달 전쯤에 해주게 되는 거죠. 미리 연습도 해야 되고 팀도 짜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계획서 안에 보면요, 팀을 혼자 나오라고 할까봐 애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나 혼자 올라가서 강당에서 노래해요? 그러니까 혼자 나와도 되고 10명까지 돼 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애들이 아, 나 마음이 좀 편해져요. 10명씩이나 올라가도 된다고 하니까 내가 혼자 막 잘 부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학년이 다 같이 하는 대회니까 5, 6학년이 학교급이 작은 경우는 다 같이 모아놓고 한 적도 있었고, 학년별로 5학년 따로 6학년 따로 한 적도 있었는데, 애들끼리 다른 반 친구들하고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올해 배운 노래 중에 해야 되는 거고 외워서 불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 배점은 저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영어 대회이기 때문에 가창력보다 당연히 가사 전달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네 노래 잘 부르나 보려고 대회하는 거 아니야. 뭐 고음 안 올라가도 괜찮고 멋있게 목소리 안 내도 괜찮으니까 가사를 정확하게 박자에 맞춰서 니네가 말할 수 있으면 돼 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방송 장비 다 방송반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진짜로 약간 그 K-팝 오디션 현장처럼 저희가 꾸며줍니다. 제가 이름표도 여기 라벨지로 이만하게 그 오디션처럼 해줘요. 위에다가 간제울 팝스타 해서 여기 그런 글씨체 비슷한 글씨체로 해서 이름 땅 새겨주고 그걸 대회 전날 심각한 얼굴로 촥 나눠줍니다. 그 애들이 진짜요? 꼭 붙이고 나와. 잘 보이게. 안 그러면 탈락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비장하게 이걸 싹 붙이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괄 진행을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다 인솔을 해서 강당으로 올라오시면 그분들도 같이 즐기세요.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라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비디오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이제 아예 제가 방송반 선생님한테 지금 찍으시는 것처럼 동영상 녹화 다 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도 보라고 하죠. 정교 어린이집 회장 부회장한테 니네 여기 이런 멋있는 사회를 볼 거니까 멘트 다 준비해 갖고 와. 하면 되게 비장하게 또 준비를 해옵니다. 진짜 무슨 방송 멘트처럼 준비를 해와요. 뭐 한번 보시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단 한 해에 참석한 학생들 명단이에요. 보시면 네, 애들 안 할 것 같았죠. 근데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보시면 뭐 1명짜리도 있고요. 네, 이 친구. 그 다음에 2, 3명이나 한 5명 단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좀 자신 없는 친구들은 진짜 딱 10명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영어 기초부진 학생들이 10명 이상 참여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걔네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살살 이렇게 회유와 협박을 같이 해서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 보고 쟤네 안 끼어갖고 나오면 나는 안 받아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걔네들을 데려가고요. 사실 저 부진 학생들한테 효과가 참 큰 대회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내가 못 불러도 이렇게 묻혀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대회 때 강당의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팀 친구들한테 본인이 알아서 도움을 막 요청을 하고 얘들도 붙여놓고 계속 그 얘의 가사를 연습을 시켜줘요. 한 달을 내내 옆에 붙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정말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서로 영어 못한다고 조금 이렇게 무시했던 친구들끼리도 엄청 서로 뭉쳐서 진짜 막 복도에 보면 저기 구석에도 저기 한 팀, 저쪽 계단에 한 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도 추억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진 학생들한테도 굉장한 학습 효과를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대회를 합니다. 아까 얘들이 그 반 애들이고요. 벌써 약간 다르죠? 그리고 저 끝에 다리 꼬고 앉은 애가 아까 걔입니다. 네, 아까 막 이러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고요.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그 해에 네, 최우수상을 받았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현수막을 잃어버렸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두 친구가 보면 옷도 맞춰 입고 왔고요. 나름 안무도 넣었더라고요. 제가 안무는 어차피 가산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둘이 막 이렇게 뭐 손짓하고 돌고 막 다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굉장히 잘했고 가사 전달력도 엄청 좋았었어요. 이 친구들 아이고 안 나온다네요. 근데 시간도 좀 그러니까 그냥 이 친구들 이야기에서 넘어가 보면 네 이제 대회의 여러 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있는 학교가 지금 제가 있는 학교고 위에 학교는 그 전 학교인데요. 저기 이제 이 사진에 도레미에 가운데 레 있잖아요. 저 친구가 지금 사진이 별로 안 좋은데 그 굉장한 시력 장애 친구입니다. 중증 시력 장애라서 이만한 안경을 쓰고도 그 교과서 이만한 거 놓고 보고 옆에서 선생님이 읽어주셔야 수업을 할 수 있는 친구라서 심하게 내성적이라서 옆에 친구가 말 한마디만 걸어도 울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남 앞에 서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저 친구가 제가 그 전해에 이제 학연연수 나가느라고 한 학기 동안 저 친구네 반 담임을 했었는데 노래를 이제 그때 부르니까 얘가 교실 앞에 나와서 강강술래라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저보고 이렇게 정말 울면서 고맙다고 해주셨는데 6학년이 돼서 저렇게 앞에 나와서 노래까지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 두 번째 체크무늬 친구가 선생님 저 영어 유치원 나왔어요. 근데 저 친구가 할 줄 아는 말은 하이 헬로우 사커예요. 네, 알파벳은 글입니다. A도 똑같고 B도 똑같고 U도 똑같이 생겼고 다 똑같아요. 근데 저 친구가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좀 잘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쟤네가 얘를 데려다가 정말 특훈을 시켜서 네, 가사는 물론 두 줄이었지만 틀리지 않고 쫄지 않고 부를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되게 좋아하면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팀 쫙 명단 보셨는데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제가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무슨 효과가 있느냐? 앉아서 1년 내내 배운 노래를 계속 듣고 계속 따라 부르는 거죠. 연간 교육과정에 그냥 그때가 다 복습인 거예요. 네, 절대로 얘네들이 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요. 안 부를 거야? 그러면 바닥에 배 깔고 쓸까? 그리고 본인들이 신나잖아요. 이거는 동요도 아니고 약간 팝송이기 때문에 막 노래 부르고 제가 또 참여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과제를 줘요. 응원 팻말 만들어 와. 응원 도구 가져와. 그러면 열심히 그 반마다 미술 시간에 그 전에 그걸 한대요. 그래서 막 하고 애들 그 요새는 휴대전화에 또 그 전등 있죠? 켜서 막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약간 교내 대회보다는 대회는 대회인데 대회를 빙자한 축제 느낌이 좀 나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옷 맞춰요 나온 거 보시다시피 학생들 간에 굉장히 추억이나 우정을 쌓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본인들이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어땠는지 스스로 자기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얘네가 지금 찍힐 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두 번째 친구만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 학생들이 부른 노래 제목이 플래시라이트여서 쟤네가 다 준비를 해와서 이렇게 켜고 불렀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요 친구 눈이 감긴 채로 찍혔네요. 자, 요 친구한테 단어 외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단어장 외우는 게 있었는데 그건 하루에 막 30개, 50개씩 막 외우는 그런 단어장이었어가지고 제가 단어장 보는 거 진짜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 팝송으로 공부를 통해서 되게 리듬감 있게 노래도 함께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적어졌고 단어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대회 얘기를 하는데요. 아쉽게도 저희는 3등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 우정도 돈독하게 쌓고 더 추억을 만들어 나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뜻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인터뷰를 제가 이제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냥 재밌었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단어 얘기를 꺼내는 걸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 초등학교 때도 얘네가 단어 같은 거 외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구나. 그래서 노래로 배운다는 게 그거를 많이 덜어줬구나.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2개월 전입니다. 방학 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영어를 노래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원래는 영어에 대한 적대감 같은 게 있었는데 적대감이 있었대요. 노래를 배우면서 쓰고 말하고 외우다 보면 깜짝 놀랐어요. 언젠가 영어 노래를 다 외우고 영어와 친밀감이 생기고 영어를 좋아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영어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적대감이 있었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만 불러줄래? 즐기는 거 보이시죠? Sunshine, she's here. You can take a break. 얘가 한 곡을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 하고 잘랐습니다. 아니, 안 끝나는 거예요. 전 영상을 끊으려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한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하고 이 학생을 비교를 해보시면 발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부진이에요. 근데 같은 노래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기도 그거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래서 인터뷰한 거는 뭐 자기는 되게 재밌었다 이런 말을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럼 너도 하나 불러볼래? 그랬더니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를 아직은 중간중간 이제 모르는 낱말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칠판에 적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선이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 친구가 지금은 굉장히 카메라 앞이라 좀 긴장을 한 상태고요. 평소에는 노래를 틀어주면 노래방 분위기를 내면서 혼자 불러요. 목 놓아 부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하겠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뭐 다른 두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비슷한 말을 해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저 혼자 준비를 하다가 그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따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초등학생들이 단어랑 그다음에 영어 학습, 문장 외우고 단어 외우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었구나라는 거를 느꼈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은 못 하고 있다가 근데 이 모든 학생들이 단어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이 친구들도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 방학이라 지금 뒤에 책상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청소하고 그럼 니네 노래 하나 불러볼래? 전 춤추라고 안 했어요. 옆에 애가 상당히 부끄러워하죠. 자기 친구인데 둘이 같이 좋다고 손 붙잡고 와서 따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아직은 물론 영어가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뭐 어디서나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중요해지는 비중이 높은 과목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부담이 되게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1, 2학년 유치원생들도 영어를 하는데 그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공부 막 얼마나 외웠는지 얼마나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하기 전에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소리도 한번 지르면서 노래도 좀 불러보고 몸도 막 흔들어 보고 에너지를 좀 발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학생들이 말하는 어휘나 그다음에 그 영어의 여러 가지 그 측면을 쌓을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우정이나 협동심까지 같이 쌓을 수 있다면 꽤 좋은 교재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